우주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먹보 블랙홀에 초고밀도 중성자별, 밝게 빛나는 퀘이사까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든 예시 모두 오랜 시간에 걸친 조사와 여러 차례의 관측을 통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저희 영상을 매번 봐주시는 여러분께는 이제 너무 친숙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그조틱 행성 중에서는 아직까지 천체 물리학자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별도 있습니다. 블랙홀만 해도 얼마 전까지 이론상의 천체에 지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실제 모습이 촬영되며 세상을 놀라게 한 전적이 있으니 또 다른 천체가 실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가설상의 천체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남은 것은 발견뿐인 것이죠. 프로즌 별이나 프레온 별 역시 그렇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인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새로운 지식을 배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이곳은 토픽입니다. 편히 누워서 우주여행을 즐겨주세요. 지금부터 놀라운 가상천체를 여러분에게 선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까요? 프레온 별. 소립자가 모여 원자가 되고 원자는 물질을 만들고 물질은 천체를 구성합니다. 언뜻 보면 단순해 보이는데 이론상으로는 여기에 특이한 소립자가 하나 더 존재하고 있고 그 소립자로 이루어진 별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프레온 별이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원자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원자는 원자 핵과 그것을 둘러싸고 날아다니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로 또 한 번 나뉩니다. 즉 소립자를 마트료시카 같은 구조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큰 인형을 열면 그보다 더 작은 인형이 나오고 그것을 열면 또 작은 인형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결국 언젠가는 더 이상 열 수 없는 마지막 인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마지막, 가장 작은 마트료시카를 양자 물리학에서는 쿼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연구자도 있으며 아예 새로운 주장으로 프레온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작은 기본 입자라고 주장하는 설도 있습니다. 프레온의 실제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만일 실제한다면 프레온 별 또한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레온 별은 중성자별과 같은 원리로 형성됩니다. 3에서 10 태양 질량을 가진 항성이 생을 마칠 때 폭발을 하면 외곽 부분이 조각조각 퍼지면서 핵을 남깁니다. 일반적으로 핵은 초고속으로 회전하고 있으며 아주 고밀도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밀도가 너무 높아서 핵 내부의 원자가 견디지 못하고 부서지면 소립자가 되고 거기에 압력이 가해지면 중성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압력이 이보다 더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이론상으로 중성자는 분해되어 쿼크가 되고 중성자별이 아닌 쿼크별이 될 것입니다. 만일 그곳에서 끝나지 않고 더욱 압력을 높이면 최종적으로 프레온별이라는 우주에서 가장 고밀도를 가진 천체가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직경이 불과 수킬로미터 또는 그 이하의 천체를 별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또한 유감스럽게도 프레온의 존재는 몇 년 전에 발견된 힉스 입자에 관한 이론과 모순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입자는 존재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도 상상은 자유이니 뭐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손 지트코프 천체. 별은 하나라도 좋지만 둘이면 더 좋지 않을까? 힙손과 안나 지트코프가 자신의 이름을 딴 새로운 천체 모델을 고안할 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닐까요? 이 두 연구자는 적색 거성 근처에 중성자별이 있다면 서로 영향을 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했습니다. 두 별 모두 결국엔 붕괴되겠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마무리 지을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별은 밝게 폭발하고 끝나는 것이 맞지만 그 전에 중성자별은 매우 긴 시간에 걸쳐 적색거성의 외곽을 관통하게 됩니다. 중성자별이 적색거성의 중심에 이르기까지는 수백 년 혹은 수천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성자별과 적색거성의 핵이 융합하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 후 두 별은 하나의 블랙홀이 되거나 합쳐지면서 독자적인 특징을 가진 중성자별을 새로이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표면에서 특이한 연력학 반응이 일어나는 초고온의 중성자별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별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해도 확률적으로 무척 드문 존재로 일반적인 적색거성과 분별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손 지드코프 천체의 후보가 된 별은 이전에도 몇 번인가 발견된 적이 있었지만 이후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을 뿐입니다. 종족 3의 별. 미국의 코미디언은 사람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농담을 아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세상의 모든 것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은 또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답은 별입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별은 종족 1과 종족 2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족 1과 종족 2의 별은 화학 조성이나 은하내의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가장 큰 차이는 연령에 있습니다. 종족 1에 속하는 것은 무거운 원소를 함유한 젊은 별입니다. 보통 은하의 8부분에 있는 고온의 거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별은 초신성 폭발 후 방출되는 성간가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종족 2의 별은 종족 1의 별보다 훨씬 고령이며 빅뱅 직후에 나타난 분자구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자운에는 무거운 원소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시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이론상으로 또 하나의 타입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족 3, 가장 고령의 별입니다. 이런 유형의 별에 비하면 태양은 그저 아기일 뿐입니다. 종족 3의 별은 선구자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최초의 은하를 만들었고 여러 개의 중요한 화학 반응을 처음으로 일으켰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별이 계속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종족 3의 천체는 수명이 극히 짧기 때문에 불과 200만 년 정도밖에 살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프로즌 별. 별의 나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또 하나의 특이한 천체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프로즌 별이라고 하는 장래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별입니다. 우주는 나날이 나이를 먹고 있고 별 또한 나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주에 있는 물질은 바닥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수소와 헬륨은 계속 감소할 것이고 결국 별은 무거운 원소를 점점 더 태워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진 작은 항성이 출현하게 됩니다. 이런 별은 평균 질량이 목성의 40배밖에 되지 않고 온도가 상승하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온도는 대략 273켈빈, 즉 섭씨 0도입니다. 이 정도 추위라면 물은 당연히 얼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프로즌 별이라는 이름이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기묘한 천체가 나타나는 것은 지금부터 수조년 후의 일입니다. 천문학자의 예상이 틀리지 않았는지 어떤지는 시간만이 답을 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메코. 항성이라는 것이 단지 수소를 태우기만 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별을 수축시키려는 중력과 팽창시키려는 압력,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이 두 힘이 영원히 경쟁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대질량 천체가 연료를 거의 다 태우면 중력이 우세해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력에 의해 별이 스스로 안쪽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수축하면서 블랙홀이 생기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블랙홀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이어졌고 블랙홀을 대체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것이 자기권을 가진 채 영구적으로 수축하는 천체, 즉 메코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런 이상한 천체가 실제한다면 상당히 비참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천체는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 영원히 블랙홀이 될 수 없는 별입니다. 메코는 사건의 지평선이 없으며 내부에 특이점이 생길 수도 없습니다. 그 대신 블랙홀과는 달리 독자적인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개념을 제창한 사람은 블랙홀의 후보로 여겨지는 천체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메코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후 자기장을 가진 퀘이사의 발견에도 성공했습니다. 다만 자기장을 가진 것은 메코뿐만이 아니고 블랙홀을 둘러싼 강착 원반에도 같은 것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설은 대부분의 연구자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연구자들이 새로운 별의 존재에 대해 논의하고 이론에 대한 찬반의 논거를 찾으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맛있는 거라도 먹으면서 차라도 한잔 하시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소개드린 이론상의 별 중에서는 어떤 것이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차루루를 주전자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